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에도 변함없는 청와대의 글쓰기 스타일을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글 제목은 북한 신년사 관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논평 2018년 1월 1일에 나온 것입니다. 먼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제목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라는 것이 어떤 기관인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는 법적 지위가 없는 그저 지붕이 푸른 기와로 덮인 그런 집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 하면 그곳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공무원이 기거하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 지위가 없는 한은 법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의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만일 누군가가 청와대라는 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그 채권 채무 관계를 설정한다든지 했을 때 법적 지위가 없는 청와대는 그에게 법적인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라는 곳은 어째서 이렇게 법적인 지위가 없으면서도 국민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것은 대통령이라는 기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있는 곳이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 모든 국민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 거기에 법적인 어떤 권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엄격히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기관은 헌법이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헌법상의 기관인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청와대라고 알고 있는 것은 실제로 법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법 체계상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한 단계 낮은 법률입니다. 정부조직법이 규정하기로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을 둘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들은 다른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닌 것이지요. 대통령에게 딸린 그런 기관입니다. 그것이 하나는 국가안보실, 그 끝에 붙어 있는 실이라고 하는 것이 또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 이것도 역시 실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 이것은 처로 되어 있고 그 근거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정보원, 이것은 원이고 이것도 근거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기관을 통틀어서 그저 청와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실제로는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만한 것은 관광지로서의 의미밖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라는 기관과 아주 가깝게
접속해서 있는 이 4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그 근거가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 조직법에서 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근거는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도 실이니까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2개의 실, 이것은 4개의 기관 중에서는 하위 기관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처와 국가정보원은 그 지위로 보았을 때는 상위의 기관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기관은 헌법, 법률, 명령이라고 하는 이 위계체계, 위계질서에 따라서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서열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참고로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비서실이다 하고 국가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은 밖에 나와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그 신분이 있을 때는 이 비서실에서 하는 일은 옷을 보살핀다든지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몸종 혹은 마당쇠, 행랑아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의 그 업무 그런 것을 과거에 담당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운용을 하는데 어떤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나서서 하지 않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 38도선 이북에 있는 최근에 자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정은은 아마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이 비서실 혹은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지위가 꽤 높은 줄 알지도 모릅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비서라는 이름이 붙은 그 직책은 그 정통 업무하고는 좀 비껴있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권력 서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류이다.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그는 아마도 모르겠죠.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글과 관련한 소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4개의 기관,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의 법적 지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변인은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대변인은 앞에서 보았던 그 4개의 기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그런 그 조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 2곳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대통령의 그 사무보조를 주로 하는 그런 곳이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책을 다른 그 춘추관도 관리를 하고 하는 그 직책이 국민소통 수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쓴 박수현 대변인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 비서실의 하위 조직 가운데 국민소통수석의 하위에 있는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박수현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앞에서 보았던 3개 기관의 대변인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청와대라고 부르는 4개의 기관은 각각 분리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대변인이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이다. 그 이야기는 그는 국가안보실의 대변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대통령 경호처의 대변인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기관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는 청와대의 대변인일 수도 없죠. 만일 습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 이런 말을 쓰게 되면 그 집행정부에서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조직이 비법적인 용어를 쓰게 되고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법적인 지위가 어떻고 각 조직은 서열이 어떻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이 글 제목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논평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박수현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 논평, 이렇게 써야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글이나 말,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논하고 비평하는 것, 그것을 논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 글은 제목에서 그 논평하는 대상이 북한 신년사라는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그것이 북한 신년사인데 논평이고 논하여 비평한다. 물론 그러면 우리는 누가 할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논평의 뜻에서만 누가 할 것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합시다. 논하여 비평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일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청와대가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인 박수현 대변인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논평은 청와대의 논평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하는데, 그 결과 그러면 이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전 국민이 심지어 북한에 있는 주민들까지 볼 수 있는, 그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글은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그 내용에 대해서 논하고 비평한 글이다.
그 누가 했느냐? 그것은 박수현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이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고 논평을 한 것인데, 이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박수현이라는 이 공무원이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이 논평도 대변하였는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논평을 대신 대독했다든지 대신 그 게시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논평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제목은 박수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논평을 박수현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직접 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2018년 1월 2일자 뉴스인데,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환영 논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문구라고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문구이다. 여기까지의 순서를 그대로 다 우리가 인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박수현이라고 하는 현재의 직책은 대변인인 공무원이 김정은의 신년사를 읽고 그 내용을 논하여 비평을 하는 글을 썼다. 이것이 1단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글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그것이 2단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뉴스와 이 글의 제목이 서로 모순 없이 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 대변인인 공무원이 자신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쓴 글은 아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쓰도록 지시를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직도 불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책임을 지겠다 하는 뜻인 것도 같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박수현 대변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그만큼 불명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 가운데 일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박수현 대변인의 논평 그 한 문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내용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우선 가장 앞에 나오는 주어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죠. 이 문장은 청와대는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와대는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청와대는 이러이러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단지 푸른 기와집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집이 무엇을 환영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것이 의인법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은 공식 문서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문학작품이 아니죠. 그래서 주어를 청와대는 이라고 한 것은 나는 이라든지 박수현은 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썼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북한의 김정은을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그들식의 직위를 붙여서 쓰고 있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김정은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는 김정은 최고 영도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이는 그 입장을 따라서 그저 거래하고 대화하는 상대방으로서 불러줄 수는 있지만 그들이 그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영역 내에서 부르는 그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것보다는 그저 중국에서 지금 잘하고 있죠. 북측이 이렇게 써주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측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의미를 박수현 대변인은 과연 알고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그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자주 독립국인 대한민국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우방국들이 있는 이러한 고립되지 않은 대한민국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데에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아주 불쾌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이야기할 때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면 그 뜻은 남과 북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글은 김정은의 신년사의 내용에 대해서 비평하고 거기에 대한 뜻을 표현한 글이죠.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그러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북관계가 잘못된 것은 전적으로 남한의 탓이다. 그러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때 김정은이 노력할 것은 없겠죠. 말로는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남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함께 해결하는 것은 남쪽이 사죄하고 남쪽이 잘못을 고치고 그것을 김정은은 그저 들어주고 그 기회를 주고 바라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했다. 그래서 남북이 경색 국면에 처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히 이 안보에 관해서 협력관계에 있는 것 자체가 남북을 경색 국면에 빠지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이 지금 경색 국면에 처한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내지 않으면 핵전쟁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 아주 무엇이라고 할까요? 색깔이 강하지 않은 평이한 이 표현이 실제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에 대한, 특히 안보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그렇게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끝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은 책상 위에 여전히 핵단추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가 핵단추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태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북한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북한은 책상 위에 핵단추를 가지고 있고 남한은 미군이 철수하고, 그런 상태가 바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개선된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청와대에는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가? 아니면 박수현 대변인의 뜻인가? 어떻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반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김정은의 손아귀에 넘겨주는 결정이고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을 그저 남북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포장을 해서 내놓았을 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법적인 어떤 개념의 문제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신년사에서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북측에서 제의했는가? 그 용의를 밝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 글은 신년사에 대한 비평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북쪽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단 파견과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단을 파견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할 용의가 있고, 그러면 그 용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행하기로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위해서 이 남과 북의 당국이 만날 수도 있다.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나지 않으면 대표단 파견도 없는 것이겠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마음 같죠.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김정은이 이야기한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계기에는 남쪽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쪽에는 그 인민공화국 건국 70년, 이 두 개를 엮어서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은 이렇다고 치고 제의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다루기로 합시다. 일단 김정은은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별을 해봅시다. 만날 수도 있다와 만나자, 이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만나자,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을 양측에서 한쪽이 원하고 반대편이 동의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나자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청약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자 하면은 그것이 승낙이 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마주치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만나자고 하지 않았죠.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날 수도 있다라는 뜻은 만나자로 갈 수도 있고 만나지 않는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다만 아예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에선 벗어났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만날 수도 있다. 좋은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팔 수도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법적으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그 계약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승낙자가 되겠죠. 그러나 청약의 유인의 경우에는 좋은 물건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사겠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사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흥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청약의 유인을 했던 사람이 그러면 값은 얼마이고 조건은 어떻게 하고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그 흥정이 다 끝난 다음에 청약을 한 사람은 이미 사기로 했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할 것이 없죠. 상대방이 내놓은 조건에 따르면 그러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 성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청약의 유인자가 되겠습니다. 박수현 대변인과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청약의 유인을 했는데 그것이 청약인 줄 알고 통일부를 통해서 2018년 1월 2일, 1월 9일에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승낙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김정은은 청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을 했고 이 통일부에서 우리 한국에서 오히려 청약을 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영한다,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됐고 이제는 상대방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부에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묵묵부답으로 그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박수현 대변인 이쪽은 그 나쁜 버릇이 이번에도 또 드러났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그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 장소, 형식 등의 구애됨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논평을 냈을 때는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고 상대방이 믿을 것을 예측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월 9일 시기, 판문점에서 장소, 고위급 회담을 하자, 형식 모두 정해서 승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청약을 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2018년 1월 3일 김정은 쪽에서 응답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 통일부가 보낸 그 통일부의 청약은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1월 9일에 하자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없었고 사실 이러한 청약과 청약의 유인관계 이것은 단순히 민법사항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원칙이죠. 거기에 따른다고 한다면 설령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똑같이 1월 9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기로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제안해서 북측이 거기에 따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약속이 될 뿐이죠. 북측에서는 자기들이 응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조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그 신년사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 그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자신들은 청약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최고 영도자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 환영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각각 다른 두 개의 그 환영한다, 지지한다는 의사를 김정은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제서야 김정은이 너희들이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나도 환영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김정은은 이제 이 문제를 격이 자기보다 낮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그 법적인 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위원장에게 여기에 대한 일을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겠다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년사에서 제안하신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회담, 그 앞에서 통일부가 이야기한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라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 당국 간의 회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밝혔고, 그래서 그 논의를 하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1월 3일 오후 3시부터 상호 연락을 허용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에서 제안하시니라고 해서 말은 제안인데 우리하고 김정은 쪽하고는 그 제도가 다르죠. 그렇지만 그들의 태도를 봐서 이것 역시 청약의 유인이다. 최종 결정권은 아직 자기들이 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에 이런 북측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그 회담을 하자고 한데 승낙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 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측이 청와대의 의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 이것을 둘로 나열을 해서 밝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수현 대변인이 논평을 써놓은 데에서 아마도 이러한 오해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있게 마주 앉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는 주체가 아주 제3자적 시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단인데,
여기에서 청와대란 어떤 존재입니까? 남북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를 바라는 주체이죠. 그러니 청와대는 분명히 남이 아닐 겁니다. 남측, 우리 한국이 아니라는 뜻이고, 물론 청와대는 북측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글에 나타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기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쓴 사람은 제목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썼고 뉴스에서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것도 아니고 북쪽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글에서 청와대는 남북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국제사회와 같이 손잡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중에 어디에 북핵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남한이라고 하는, 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강 건너편에 있는 존재로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고 그런 주체이고, 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의 강 건너편에 있으면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 이 문장상에 나타나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으로부터, 이 한국으로부터도 동떨어져 있는 저 건너편의 일이고, 북으로부터도 저 건너편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북핵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박수현 대변인의 글에서 청와대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영어로 말하면 사우스 코리아의 기관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처음 알게 됩니다. 참으로 수상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수상한 것은 김정은이 그 북측에서 이 한국에서 그쪽에 보낸 이야기, 그 소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번에 이제 청약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을 두 가지 사건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 즉 다시 말해서 박수현 대변인의 그 논평,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위치가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한국의 이것을 그냥 정확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국의 그 정부라고 하는 곳의 권력 주체가 두 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하나는 비서실이 있는 청와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북측에서 밝힌 그 입장문에 따르면 이 둘은 대등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도를 모르는 그들이, 또 박수현 대변인이 그 논평이라는 것을 잘못 쓰는 바람에 아마도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이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비서라고 하는 것이 지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서는 열외인 것이죠. 사실 이렇게 집행정부 내에서 굳이 모든 공무원은 권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전체 국민. 그리고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그 누구든 옛날식으로 이야기해서 계엄사령관이든 그 누구든 권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모든 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권한입니다. 그 권한할 때 한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뜻이고 그 한계에는 헌법과 법률로 정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계가 없는 원천적인 힘을 의미하고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파워는 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이라든지 신만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황제가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이 권력, 파워라는 것은 우리 5천만의 총체로서 나타나는 주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 없기 바라서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 집행정부 내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국내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각 맡은 일이 다르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팽팽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국외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하는 얼굴로서 대표하는 얼굴로 나가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합의를 하고 제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되면 국회와 의논을 통해서 그렇게 어차피 그 위에는 항상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은 넘어설 수 없지만 그 밑에서도 대통령 마음대로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만일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자면 청와대라는 것은 없다. 만일 그들이 청와대하고 어떤 회담을 하면서 합의를 했으면 그것은 휴지 쪽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청와대가 아니라 2인자를 굳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통령 다음으로는 국무총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박수현 대변인의 그 논평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청와대는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있게 마주 앉아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밑에 문재인과 김정은을 나란히 두고 남북이 이러한 해법을 잘 찾아 나가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청와대, 그런데 이 글을 쓴 것은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썼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논평. 그러면은 정말 이 청와대라는 것,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밑에 있는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이
한국 대통령과 북측의 그 최고 영도자 김정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야기할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인가? 글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주제를 모르고 설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청와대 방송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하는 말입니다. 잠시라도 대통령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은 해보지만 일정상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쉬지를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윤영찬 수석이 좀 쉬게 해주려고 했지만 일정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휴식 시간을 줄 수 없다. 그냥 이야기할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 공무원의 세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상명하복 관계이죠. 대통령과 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국민소통수석은 그 서열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는 그런 서열입니다. 그런 관계이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이 제가 뭐라고 대통령을 일정에 따라서 끌고 가느라고 휴식 시간을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을 상대로 공개하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라는 곳,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업무를 보는 그 대통령을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해준 4개 기관이 있는 그곳에서 일정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상한 조직에서는 대통령이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자신의 그 업무를 해나갈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서 밀려오는 순서대로 누군가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그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키는 일정을 정하는 그 자들이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뒤에서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도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좀 힘드셔도 빨리 좀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실무적 욕심도 있다. 대통령이 힘이 들어도 박수현 대변인이 빨리 움직여라 하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된 수석이고 어떻게 된 대변인입니까? 청와대라는 조직이 지금 대통령을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망설임 없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도 없이 그러니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곳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하극상입니다. 하극상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누군지 모르는 이 청와대라고 부르는 그곳에 있는 자들 앞에서 보면 그들은
대한민국 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헌법상 기관인 대통령이 인질이 되어 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들이 짜놓은 일정대로 끌려다니고 대통령이 쉬고 싶다고 사정을 하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이라는 기관을 뽑았을 때는 그의 건전한 정신과 그의 능력과 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으로 국정 운영을 다른 누구의 도움도, 그 도움은 대통령이 이것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따르는 도움이지, 주위에서 이것을 하자고 하면서 대통령이 다음 일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은 도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업무 처리 방식을 대통령 1인을 지정해서 시킨 것이지, 다수 그룹에게 대통령의 그 권한을 공유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정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그룹이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그룹은 이 일상적인 용어로 모조리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라는 것이 살아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자면 청와대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수사해야 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500명이나 되는 공무원, 그들을 조사해서 책임을 묻고 이렇게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혀진다면 그들의 책임을 묻고 그리고 우리의 합법적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구출해야 하겠죠. 그리고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과 공범이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헌정질서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